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4개의 선분으로 이으면 어떤 도형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4개의 선분으로 여러 가지 도형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항상 4개의 선분으로 그린 도형들이 모두 사각형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각형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돼요. 즉 도형이 일부가 끊어져 있거나 선분이 서로 교차하거나 또 선분이 아닌 어떤 곡선이 있으면은 그것은 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루는 이 선분을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고, 변과 변이 만나는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각형은 변이 4개고 꼭지점도 4개겠죠. 이 사각형의 높이는 보통 우리가 평행하는 두 변의 수직인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각형 중에서도 평행한 두 변이 없는 사각형들은 높이가 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 사각형의 각 선분을 연장해서 그려보면 그 연장한 선분이 도형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도형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각형 중에서 이 오목사각형이라고 것이 있는데요. 연장한 모든 선분들이 이제 도형 안에 지나가지 않는 도형들은 볼록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이 사각형들은 전부 다 볼록사각형이 되겠어요. 이 사각형 중에서도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직사각형은 4각이 모두 직각이고 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각이 직각이면서 또 4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모두 마주보는 변은 모두 평행해요. 그리고 이 평행한 변의 개수에 따라서 보통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그런 사각형을 보면은 먼저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지 아닌지, 마주보이는 변이 몇 쌍이 서로 평행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주보는 변 중에서 평행하는 변이 한 쌍일 때 그것은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이 모두 평행하지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다리꼴 중에서도 직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처럼 두 쌍의 변이 평행일 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이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이 되므로 4변의 길이는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여러분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마름모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4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은 결국 마름모가 되겠죠. 근데 마름모는 4각이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끼리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늘에 연 날리기를 하는데 보면은 특별히 연이 많지요. 아름답고 화려한 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가오리 연이 있는데요. 이 가오리 연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마름모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 누구 말이 옳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많은 것들은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들도 규칙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사각형들의 어떤 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각형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각형이라는 것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평행인 변이 한 쌍이 될 때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평행인 변이 두 쌍이 될 때는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그 두 쌍의 변이 평행이면서 또 4각이 같을 때는 직사각형. 그 중에서 4변의 길이가 또 같으면은 마름모. 이 두 성질, 즉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이때를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포함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큰 사각형이라는 그 관계 안에, 그 안에 보면은 사다리꼴이 포함되어 있고, 다시 그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 다시 그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죠. 그 사이에 정사각형이 포함되는데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이 있죠. 그러면은 이 포함관계 안에서 모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행사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과 마름모나 정사각형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경우에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만은 평행사변형하고는 그렇지 않지요. 평행사변형은 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마름모와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은 평행사변형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사각형의 포함 관계에서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또 내각의 크기도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또 마주보는 그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반대로 마름모는 내각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은 또 네 변의 길이도 같지 않고 내각도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사각형의 포함 관계에서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또 평행이에요. 이 직사각형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름모를 한번 볼까요? 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이 또 평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은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름모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이 포함 관계에서 보면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변이 평행일 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다리꼴은 한 쌍의 변만 평행이기 때문에 반대로 평행사변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각형의 성질을 보면은 마주보는 변과 각이 서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특별히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은 도형들은 평행사변형이나 또는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그 중에서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또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들이 있는데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네 각이 또 모두 직각인 도형이 있는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사각형의 이 네 각들을 모두 합을 알아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먼저 이 네 각의 합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각형을 먼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네 각을 딱 맞춰봐요. 빈틈없이. 그러면 네 각이 모두 한 원 모양을 내는데, 우리가 보통 원의 합은, 원은 360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네 각의 합은 3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합은 우리가 180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180 곱하기 2 하면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합은 모두 3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도형이죠. 그러면 서로 이웃하는 각, 이웃이라는 말은 바로 옆에 있는 각을 이웃각이라고 불러요. 이 각의 크기는 90도와 90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죠. 두 도형 위에도 이 평행사변형도 이웃하는 각이 합하면 항상 180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천년계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지급하시는 경험의 책, 이 세 가지, 이것들을 보고 이것의 어떤 그 보고라는 것은 그 보물 창고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가득 들어 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는 지혜를 가진 위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당신에 대하여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과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눠주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과학은 지식의 보고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지식의 보화를 꺼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연의 미를 명상할 때나 토지를 경작하는 일과 나무의 성장, 또 땅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신기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주는 가르침, 공과를 연구할 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급하심에 대한 오묘함과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곳간, 창고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경이겠죠.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곳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하는데요.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도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셨어요. 그분의 신성이 인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진리는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파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이 복음의 기별을 전파했고 각 시대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한 자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던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유대의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제정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 제사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행이 되시는데 제물을 드릴 때는 그 흘리는 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표상하는 것이고 이 표상적으로 드린 또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 곧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사 제도로 표상되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의 여러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셨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신약에서의 보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광채이신 우리 예수님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이 되신다. 그래서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 것처럼 주인처럼 곳간에서 가져온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사각형의 여러 포함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를 봤는데요. 우리가 늘 접하는 하나님 말씀도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각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 항상 공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지혜로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자세한 것, 더 많은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